자, 봅시다. 뭘 볼 거냐면요. 자, 팁. 자, 아까 큰 번호 1번까지 얘기했고요. 자, 요거 팁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집합에 대해서 정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용어들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해서 연산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연산 기호를 통해서 간단히 하시오를 이제 연습해 보면 될 텐데,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뭘 하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A라는 친구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선생님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뭐 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전체 유니버스가 존재하고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이렇게 먹혀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또 다른 표현법을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 부분 집합 기호를 이용한 표현.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되냐면 이거 봐봐. 상황이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A의 여집합 생각해봐봐. A의 여집합은 이 노란색만큼의 테두리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생각해봐봐. B의 여집합은 빨간색 부분의 테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영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B의 여집합이란 친구가 A의 여집합에 뭐가 돼?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그런 거야?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게 먹혀요 라는 거죠. 근데 이거 느낌 어떤 느낌 비슷하죠? 방금 배운 드모르간하고 비슷하죠. 여집합한 다음에 돌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처럼. 자, 그래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의 표현법이 첫 번째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을 이용한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집합을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 합집합 B가 있어. 근데 어쩌라고요? 자, 나는 상황이 한정적입니다.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A 합집합 B는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저 그래프에서, 저 벤 다이어그램에서 B가 나오겠죠. 선생님,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A 합집합 B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즉, A 합집합 B가 B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보이면 뭐가 되는 거야? A는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A 합집합 B가 A라고 썼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가 A에 포함되겠네요 라고 리딩 하시면 돼요. 수학은 언제나 말했듯이 언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A의 여집합과 B가 있는데 두 개를 합집합 시켰어요. 자, A의 여집합은 노란색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B는 뭐가 돼요? 이만큼 내용물이죠. 두 개를 합집합 시켰습니다.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상황이 이 벤 다이어그램인 상황에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역의 이름표를 작성할게요.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A의 여집합은 2번, 3번 영역, B의 영역은 1번, 2번 영역, 합집합은 1번, 2번, 3번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 나오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에 요거 잘 나오는 편입니다. A 합집합 B는 B이다. 이게 뭐라고요?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도 잘 나와요. 이번엔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을 이용한 표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첫 번째 줄에 쓴 이 친구가 많이 나오는데 A교 B가 A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먹혀 있으니까 A교 B는 누구다? A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교 B의 여집합. 선생님, 교연은 뭐라고 그랬어? 차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잠깐, 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두 개의 차집합은 이 영역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A가 크고 B가 이렇게 작아요. A 차집합 B는
도너츠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지금 할 거 A가 작고요, B가 커요 라고 했을 때 A차 B는 뭐가 되겠어? A차 B는 자, 잘 봐요. A차 B의 정의를 잘 생각해 봐봐. A차 B의 정의는 나의 원소는 A에는 포함되지만 X에는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A의 모든 원소는 B에 포함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그치. A차 B를 얘기할 수 있는 원소는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써 A차 B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뭐가 되겠어?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게, 자,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문제에 나옵니다. 포함관계의 또 다른 표현법으로. 니네들이라면, 문제 제출자, 출제자들이 이렇게 쓰면 니네가 잘 알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랑 얘랑 같은 말인데, 이건 알아먹어, 못 말아먹어. 못 알아먹은 애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요것도 뭐야? 같은 애인데 표현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자. 암기하세요. 문제 종종 보일 겁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으실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은, 자, 큰 번호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큰 번호 2번. 자, 큰 번호 2번. 자, 제목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부제로는 중복 제거라고 썼습니다. 자, 선생님이 집합에 대해서 용어 정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뭔 생각이요? 집합에는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왜 유한과 무한으로 나눠집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정적 유한계일 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무한집합. 뭐 예를 들면 정수, 실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애들이 되겠죠. 자, 근데 무한집합은 솔직히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락.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당연히 뭐예요? 유한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빵개. 자, 그러면 니네들을 낚아볼게. 자,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그래요. 맞아요. 아시겠지? 이게 공집합인데 원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 상황에서. 자, 그럼 얘의 부분집합을 써볼까? 요거 모든 집합의 빈집은 공집합은 부분집합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해서 두 개죠. 자, 그러면 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는 크게 두 개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집합이 두 개였을 때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중복은 허락하지 않아요 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 1, 1, 3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는 그냥 뭐야? 1,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지금 뭐야? 한 겹이지. 아, 두 겹이지. 두 겹이잖아. 그럼 중복이 됐다라는 소리죠. 중복이 됐으니까 뭐야? 그만큼 빼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계산을 하고 싶어요. 뭐를요? 자, number and 개수라는 소리죠. of, 자, 이제 여기에 집합을 써줘야 되는데 어떤 집합이냐라고 얘기하면 A 합집합 B라고 썼어요. 자, number of A 합 B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요 합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고 B가 3, 4, 5, 6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에는 1, 2, 3, 4, 5, 6 이렇게 써서 이게 토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지. 6개지. 자,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선생님 그러면요. number of A, NA는 몇 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NA는 4개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B라고 쓰세요. NB도 4개야. 2개를 더하면 8개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해봤더니 6개가 있었어. 그럼 2개는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하고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날려버렸지. 그럼 뺀다? 누굴 뺀다라는 거야? 중복되는 대상 N, A교, B를 뺀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아까 제가 서로소를 가르쳐 드렸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없잖아요. 중복되는 게. 그러니까 얘는 존재한다면 빼주셔야 되고 서로소인 상황에서는 얘가 0이니까 2개 합만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참 쉽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는 팁이다. 팁. 자, NA의 여집합은 NA의 여집합은 그쵸? N 전체 집합에서 N A를 빼면 되죠. 선생님 신경 쓰지 마. 여기에는 지금 서로소란다. 얘 단독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유니버스에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A의 여집합은 이 테두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되죠. 이건 중복 제거하고 말고도 없죠.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자, 이거 봐보자. NA 차 B 원소의 개수. 자, NA 차 B는 A는 되는데 B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을 날려지. 그럼 A 차 B는 이 상황에서 2개인데 그 2개가 어떻게 나오니? 라고 얘기하면 NA에서 선생님이 NB를 빼요. 그러면 뭐야? 4개에서 4개를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빼는 건 뭘 빼는 거예요? N, A교 B 중복 제거해 주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제거해 주세요. 중복 제거해 주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들어드리지 않을게. 얘기만 할게. 조금 이따 문제 풀 거니까. 자, 여기에서 분명히 최대 최소,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관련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고3 때까지 나오는 이 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물론 집합은 조금 외적이긴 한데 최대 최소라는 건 니네 고3 때까지 계속 니네들한테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문제 풀 때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2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집합이 3개짜리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이거 별표 하나, 2개 주시고.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A합, B합, C의 원소를 물어볼 거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색깔 구분을 줄 텐데, 자, 색깔로.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이만큼 이거를 1번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요만큼들을 얘기하고 파란색이 나온 거는 2번 영역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은 3번 영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복 제거예요. 중복 제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번과 다르게 몇 가지의 집합이 있죠? 3개의 집합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보다 복잡한데 여기는 한 겹만 제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여기는 몇 겹을 제거해야 돼? 여기 파란색은 2겹이 쌓여져 있으니까 한 겹을 제거하고 빨간색은 3겹이 겹쳐져 있을 테니까 2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보게 되면 이때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일단 하세요. 그러면 이제 중복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복된 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 중복된 걸 빼주는데 N, A교 B, N, A교 C, N, B교 C를 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 손이 3개가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A, B, C 이렇게 3겹이 됐지. 그래서 지금 A교 B, A교 B가 어디죠? 요만큼이잖아요. 맞아요? 요만큼은 한 겹을 도려냈어. 그럼 여기 2겹이었던 거 몇 겹 돼? 한 겹 됐지. 여기 3겹이었던 거 몇 겹 되는 거야? 2겹 되죠. 맞아요? 자, A교 C를 또 빼요. 그럼 이만큼을 빼니까 여기 파란색이었던 거 몇 겹 돼요? 한 겹. 중복 제거했죠. 근데 여기 빨간색이 아까 한 겹 뺐으니까 2겹 남았지. 2겹에서 한 겹 또 빼니까 이제 뭐 한 겹 됐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교 C를 또 빼요. 여기는 한 겹인데 여기 몇 겹이야? 3번 뺐으니까 3겹짜리를 3번 뺐잖아. 그럼 여기 몇 겹이야? 없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마지막에 비었으니까 그 부분만 채워 넣어줘야지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가 뭐가 돼? 중복을 제거했어. 근데 너무 많이 제거한 나머지 다시 채워줘야 돼. 이거야. 알겠어? 그런데 저는 이게 싫어요. 일단 니네는 써. 어차피 학교에서도 이거 배울 거니까. 자, 집합 문제를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생각하자.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 자, 보충 수업을 들어야 돼. 보충 수업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문제가 나올 때 자, 보충 수업을 듣는 애들의 명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구하면 돼? 이걸 구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신청을 하는데 적어도 2과목 신청한 애들은? 이라고 물어봐. 적어도 2과목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지? 2과목 또는 3과목이 되는 거지. 2과목 이상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영역에서 2번 영역과 3번 영역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A, B, C 얘는 지금 색깔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영역을 그냥 다 더한 거예요. 맞아?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은 지금 몇 겹이죠? 2겹이죠. 빨간색은 몇 겹이죠? 자, 그러면 파란색에서 몇 겹을 벗겨내고 싶어요? 한 겹이죠. 빨간색에서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볼까? 2번 영역을 빼주세요. 곱하기 한 겹이죠. 1은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빼주세요. 누굴? 3번 영역 빼주세요. 몇 겹을? 2겹이죠.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줄게요. 얘가 뭐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집합의 개수는 50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는 21개, B의 원소의 개수는 18개, C의 원소의 개수는 23개, 그 다음에 N,
A교, B교, C는 3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은 꽝은 2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A, B, C 3개짜리고 무언가를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거를 가르치시는 분은 되게 다양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영역으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하고 싶다고요? 중복 제거에 중요한 2겹짜리 영역과 3겹짜리 영역이라고 볼 거야. 자, 영화가 A, B, C 영화가 있고 전체 50명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A 영화를 본 친구가 21명, B 영화가 18명, C 영화는 23명, A, B, C를 다 본 친구는 3명, 영화를 안 본 친구는 2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21 더하기 18 더하기 23을 하게 되면 얘네 2개 되면 39명이죠. 더하게 되면 62명이죠. 그럼 못해도 50명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2편 또는 3편을 봤다는 거야, 영화를. 근데 3편 본 애는 몇 명이야? 3명이지. 그럼 2편 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자, 영화를 2편만 본 친구들과 2편 이상을 본 친구들의 명수를 세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 A합, B합, C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N, A 합, B 합, C는 영화를 몇 번 보든지 간에 보기만 한 친구들이 있으면 되죠. 그럼 50명 중에서 안 본 애 2명 뺀 나머지 애들은 다 봤다니까 여기가 뭐가 돼? 48명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1번 영역에 있는 친구들, 정정할게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면 어떻게 되겠어? 21명 더하기 18명 더하기 23명. 이러가면 분명히 중복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 여기서 이 파란색 영역은 2겹이고 빨간색 영역은 3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없으려면 파란색 영역에선 1겹을 제거해 줘야 되고 빨간색 영역에서는 2겹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색깔 구분해서 빼주시는데 빼기 뭘 쓸 거야? 2겹 그냥 한글로 쓸게. 2겹짜리 영역 하나 빼주세요. 괜찮겠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색깔 맞춰서 빼기 2 곱하기 3겹이라고 한글로 쓸게요. 그럼 뭐가 돼? 이게 48명이 된다고. 근데 선생님 여기에 세 영화 다 본 친구들은 몇 명이야? 3명이잖아. 그럼 여기다 3을 써.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6이죠. 맞아요? 그럼 계산해볼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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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시게 되면 39에 62명이죠. 62명에서 6명을 빼니까 56명이죠. 56명이 1로 건너가면 뭐야? 마이너스 8명이지. 그럼 이게 몇 명이라는 거야? 2겹, 즉 영화 2편만 본 친구들, 즉 파란색 영역인 2번 영역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라는 거야? 8명. 8명. 그럼 2편만 본 친구들은 몇 명? 8명. 2편 이상 본 친구들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8명과 11명을 더해서 11명. 그래서 집합 2개짜리는 간단해요. 집합 3개짜리는 제가 맨 처음에 써준 건 일반적인 공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맞춰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거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 최대값 얘기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이블과 센 문제풀이 숙제를 통해서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바이블 입장에서 33페이지, 34페이지가 얘기가 끝나고 35페이지, 6페이지 해서 일단은 집합 1단원 내용이 끝나요. 자,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아 34페이지에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거 하나만 봐보자.
자, 팁으로 드릴 건데 이 대칭 차집합이 얘기가 수능에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는 가끔 가다가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자, 근데 너무 길게는 설명하지 않을게. 미안,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자, 대칭 차집합. 이름만 들어도 차집합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이에요. 대칭식. 대칭식. 자, 그래서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A 삼각형 B 아니면 뭐 A 트라이 B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친구가 있어. 저기 누구야? 처음 봤는데?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선생님이 얘기하셨지. 이런 친구들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는 정의가 안 됐어. 문제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누구니? 그랬더니 A차 B 합집합 B차 A라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A차 B, B차 A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뭐예요? 요렇게 A차 B 순수 A죠. B차 A 순수 B죠.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이런 게 떠올라. 선생님 그러면 쟤는 모양이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오케이, 맞아. 똑같은 거 맞아요. 즉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간단히 하시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간단히 하시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 잘 보셔야 돼. 쓰는 건 조금 있다가. 자, 이거를 갖고 요 노란색으로 갖고 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연산이란 건 할 텐데 이거는 약간 독특한 연산인 거야. 뭐냐면 자, 는 A 합집합 B를 쓰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차집합은 연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뭘로 바꾸라고? 교여로 바꾸라고. 자, 그러면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죠. 근데 여기에 전체 묶여있으면 또 연산 안 되니까 뭐 쓰라고? 드모르간 법칙 쓰라고 그랬어. 자, 오늘 배운 거 막 포텐 터지는 거야. 자, A 합집합 B의 교집합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라고 얘기하면 가로 안은 합집합, 가로 밖은 교집합. 다르네? 이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쓰라고 얘기했는데 잠깐만 왜 색다르다고 그랬을까? 앞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요거 주의하세요. 표현에서 가로면 그걸 몇 개로 봐요? 소가로 안에 있는 거 몇 개예요? 한 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분배 법칙이 이 전체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됐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분배가 됐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 위에다 써볼까? 중괄호 열고 A 합집합 B의 교집합까지 분배가 됐는데 A의 여집합으로 분배가 된 거고 합집합에 다시 A 합집합 B의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뭐 하고 싶어? 또 분배하고 싶잖아. 또 분배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됐죠. 맞아요? 자, 그럼 써볼까요? 가로 열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왼쪽 거 했고요. 합집합.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합집합 B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까지 눈으로 따라올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나와 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있어? 나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누구야? 없잖아. 그 공집합이야.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뭐가 돼? 얘가 나오니까 얘는 쌩까지는 거지. 무시해.
마찬가지로 나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합집합이니까 나 무시당해도 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최종적으로? B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근데 선생님이 교여는 뭘로 바뀐다고? 차교여. 차교여니까 뭐가 돼? B차 A 합집합 A차 B.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죠. 합집합 교집합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A차 B 합집합 B차 A라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이 노란색을. 즉 이거의 역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 나오고 같은 의미니까 노란색을 이렇게 진행해도 뭐가 돼? 대칭 차집합이 나온다. 간단히 하시오를 증명한 거야. 즉 얘는 곧 뭐다? 얘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 그렇다고 쳐 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증명,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칭 차집합에만 먹히는 성질 몇 개만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거지 같은 선생님, 아니죠. 자, 굉장히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대칭 차집합 문제를 복잡하게 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걸 골라주세요 라는 진입 판정 문제를 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을 말씀을 드릴게. 요거는 그냥 암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노란색과 빨간색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하나에서 성질을 쓰시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할 거냐면 자, A 대칭 차집합 공집합. 자, 얘는 누가 나오냐면 A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 트라이 전체 집합. 얘는 A의 여집합이 나와요. 그 다음에 A 트라이 A는 뭐가 나올까? 공집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A 트라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나와요. 요거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암기하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트라이 B의 B의 여집합은 뭐가 나와요? A 트라이 B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세요. 특히 암기하세요. 여집합끼리 대칭 차집합을 해도 뭐가 된다?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성질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시험 전날에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집합 부분에서. 자, 뭐가 있냐면 A 트라이 A 트라이 A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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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총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총 개수가 짝수 개일 때와 홀수 개일 때 결과가 틀려요. 자, 저기에서 A 트라이 A 했던 거 뭐 나왔어요? 공집합 나왔죠. 그럼 A 트라이 A를 해서 짝수 개면 뭐가 나온다고? 공집합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공집합과 A의 트라이는 뭐가 나오죠? A 나온다고 얘기했죠? 홀수 개는 A가 나와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트라이 B나 B 트라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인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뭔 소리예요? A 트라이 B는 B 트라이 A고 A 트라이 B 트라이 C는 A 트라이 A 트라이 B 트라이 C 이게 성립한다 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대칭 차집합 문제 물론 간단한 문제가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성질 몇 가지 쓰는 거는 문제 될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보기만 해. 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러면 대다수의 애들은 이거를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계산할 생각에 짜증이 나니까. 대칭차집합, 이거를 대칭차집합 한 거를 또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성질을 보게 되면, 선생님,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의 성립을 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꿔서 B, 트라이, A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끌어서 A 트라이 A로 결합을 바꿔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A 트라이는 분명히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B 트라이 공집합은 뭐가 나와요? B가 나온다. 그럼 이러한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시험 전날, 전전날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라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신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 바로 직전에 보고만 들어가시라는 거지. 공부할 때. 자, 그러면 대칭차집합까지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블 34페이지 얘기가 끝나고, 자, 오늘 해서 이제 1단원 집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집합이 끝나게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거. 자, 바이블 맨 앞에다가 써주세요. 오늘 날짜 며칠이죠, 얘들아? 자, 또 쓰십니다. 자, 오늘 남아서 하실 거. 자, 첫 번째. 바이블 끝까지. 근데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는 뺍니다. 요거는 차후에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센 숙제가 한 걸 보니까 센이 1단원이 끝났죠. 즉, 센 입장에서는 12단원이죠. 자, 센 집합이 또 이제 있는데 13단원. 센 13단원 배운 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A단계 다 하시고요. 자, 근데 B단계를 배운 데까지 하려면, 자, 우리가 오늘 내드린 숙제는 언제 보는 거죠? 목요일 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숙제는 바이블 1단원 끝까지와 센 13단원 A단계, B단계 모조리 다 오늘 하실 때까지 하고 가시고 목요일까지 해서 완성하시면 되는데,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 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에 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언제나 뭐 하는 거죠? 채점맥에서 틀린 거 고쳐오는 것까지 숙제입니다. 자, 강조 드렸어요. 노트에다가 푸시라고요. 문제 개수 오늘 내일 치면 별로 안 돼. 딴 생각하지 마세요. 요번 여름방학은 무조건 뭐만 하는 시간이에요? 수학만 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과목 다 버려요. 수학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는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를 1000명을 좀 하고 싶어. 뭐라고? 다른 영상.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는데, 자, 문제풀이 말고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자. 자, 이게 고3 수능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긴 한데, 경우의 수 관련 문제인데 집합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였는데 조금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자, 팁 중에 팁. 자, 요거는 한번 들어두시면은, 그리고 기억만 하시면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꽤 많이 어렵게 나올 거야. 자,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자, 이렇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자, 전체 집합은 1과 2인 나라가 있어요. 원소가 2개짜리인 세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어요. 그랬는데 나는 A가 B에 포함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야, 어제 찾아봤는데 개수가 아니고 개수더라.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대.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늙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읍니다를 썼었어. 뭐뭐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언제 기억나? 습니다로 바뀌었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개씩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야, 진짜 짜증나는 게 어이없다는데 어이없다라고 쓰는 애들은 도대체 초등학교를 나온 거야 뭐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하도 이거를 자주 보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 있어. 미쳐버리겠는 거야. 어의는 궁궐 의사, 어의, 왕의사. 근데 어이없다를 이렇게 써. 어이가 아니고 어이없다고. 그래서 뭐래? 이렇게 하는데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려. 진짜 많아. 자, 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전체 집합을 2개로 잡았으니까 편하게 가자라는 건데 만약에 전체 집합 원소가 5개, 6개만 해도 되게 불편해요. 자, 일단은 두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부분 집합을 써볼까? 공집합 있죠? 1 있죠? 2 있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는 순서쌍을 만들어 달래? 만들어. 그러면 만들라고 A, B 큼직하게 순서쌍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적어줄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A에 공집합이 들어가면 잠깐만, 모든 빈집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에 공집합이 들어가도 돼요? 네. 그렇잖아. 그 다음에 1 들어가도 되고 2 들어가도 되고 1, 2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공집합인 상황에서 여기에서 몇 개 있어? 4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럼 잠깐만요. 설마 이거 다 쓸 거예요? 1일 땐 공집합 돼요? 안 되죠. 1 되죠. 2 돼요? 시끄러. 2 안 되죠. 그 다음에 1, 2 돼요? 되죠.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요? 2개. 그럼 여기다가 2를 써봐. 얘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여기다가 1, 2를 써봐. 그럼 몇 개 나오겠어? 1개. 그럼 다 더하면 몇 개 나와요? 9개가 나온다는 거야. 원래는 이게 경우의 수의 기본이에요. 상황 구분을 통해서 직접 센다. 그게 발전된 게 순열과 조합인 거죠. 발전이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상황을 한정시킨 게 순열과 조합인 거죠. 자, 근데 봐봐. 문제는 이렇게 할게. 똑같은 예제인데 이거 살짝 지우고 여기 살짝 지우고 1부터 10까지라고 썼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A가 B에 포함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 2개짜리 풀었잖아. 그럼 지금 몇 개짜리 풀어야 되지? 10개짜리. 그럼 10개짜리면 선생님 10개짜리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나오죠? 2의 10승 1024개가 나오죠. 1024개 다 쓸 거야? 못 쓰지. 문제가 생겨버린다. 선생님 한 3개짜리 해보면 안 돼요? 안 돼.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가 발전을 한 거야. 어떻게 발전했느냐 라고 얘기하면 직접 세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래서 강구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지금 저 상황에서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자, 집합에서의 증명은 누구로 하라고?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유니버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A, 지금 상황에서 B 이렇게 돼버리죠. 자,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아까 했던 거 복습할게. 아까 맨 처음에 예전에 유니버스가 몇 개였어요? 1하고 2 두 개였죠. 그랬더니 순서상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9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생각을 딱 해봤어. 무슨 생각하냐면 애들이 머리를 쓴 거야. 선생님, 내가 여기에 있는 1번 영역과 여기에 있는 2번 영역과 여기 있는 3번 영역에다가 여기 있는 1과 2라는 숫자 카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1이란 카드를 들어서 1번 영역에다가 딱 1을 넣었어. 그럼 A도 1을 갖고 있는 거고 B도 1을 갖고 있는 거지. 2번 카드는 여기다가 넣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 1만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1, 1이죠. 이거 아까 썼던 9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지.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숫자 카드 2개를 갖고 하나씩 이제 배열이 한다. 하나씩 이제 영역에다 놓을 건데 1번 영역에 넣든 2번 영역에 넣든 3번 영역에 넣든 어떻게 넣든지 간에 아까 나왔던 9가지의 경우가 다 생겨 안 생겨? 생긴다라는 거야. 뭔 소리래요? 여기다가 1, 2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공집합이지. 얘는 어떻게 돼? 1, 2가 나오지. 아까 했었던 첫 번째 4개 중에 한 가지가 나오잖아. 잠깐만요. 그러면 선생님 1번 카드 늘 영역 몇 개? 3개. 2번 카드 늘 영역 몇 개? 3개. 걔네들은 순차적 도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기로 연결시키면 몇 개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1, 2를 구했던 몇 개? 9개가 나온다는 거야. 어렵죠? 이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원소 몇 개 있어? 10개 있지. 10개의 숫자 카드를 이제 하나씩 넣을 거야. 내가 어디다 넣을래? 아무 데나 3개 중에 1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순서상의 개수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고 3의 10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집합을 물었을 때 이게 만약에 내신에 나오면 이거는 못 맞출 거예요. 이렇게 배우지 않는 이상은. 집합을 벗어나지도 않잖아요. 경우의 수라는 느낌도 안 들어. 왜 직접 세면 되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전체 집합이 1, 2, 3, 4라고만 해도 저기를 1, 2, 3, 4만이라고 해도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왜냐면 부분 집합을 몇 개를 그려? 16개를 다 쓴 다음에 일일이 순서상을 만들어 보기에는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근데 뭐라는 거야? 이걸 기억해. 영역에서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숫자 카드가 이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숫자 카드가 만약에 1이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고 3, 4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A는 누구야? 1이죠. B는 누구야? 1, 2죠. 그럼 A는 B에 포함됩니까? 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 2, 3, 4를 다 몰아 넣었어요. A는 1, 2, 3, 4, B도 1, 2, 3, 4. 맞습니까? 네. 이번에는 1, 2, 3, 4를 다 여기다가 3번 영역에 몰아 넣었어요. A는 공집합, B도 공집합. 성립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뭐만 기억하면 돼? 상황이 구분지어진 영역 개수에 놓는 방법수를 거듭 제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싸가지 없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어.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 서로소가 돼. 포함 관계는 기출에 한 번 정도 나왔었고 서로소는 글쎄요. 근데 서로소 또 뭐 하면 돼요? 아니 여기다 하나 박아놓으면 여기랑 겹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영역 몇 개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죠. 그럼 얘도 원소 10개짜리면 뭐가 나와요? 3의 10제곱. 여기다 1, 2, 3, 4, 5, 6, 7, 8, 9, 10 넣어봐. 되겠어? 안 되겠지. 즉 각각의 구분되어 있는 자리에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런 문제가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상위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하면, 그리고 문제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개념은 완성한 것 같아요. 자, 바이블 책을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바이블 책에서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없으면은 종료하도록 하자. 자, 47페이지에 9-3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자,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자, A, B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개가 있고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 15개가 있고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 25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N, A교 B라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의 맥시멈과 미니멈,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A 더하기 B가 뭐예요? 40개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돼? 35개보다 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거야.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순진하게 A하고 B 이렇게 쓰게 되면 테두리 부분이 남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뭐예요? A교 B가 가장 커질 때와 A교 B가 가장 작아질 때야. 그러면 A교 B가 가장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A교 B가 가장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가장 커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럼 가장 커지는데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지? 15개지. 얘는 25개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 선생님, 그러면 나 알 것 같아요. 뭐를 알 것 같은데 벌써? A가 B에 이렇게 먹히면 A교 B는 몇 개가 돼? 15개. 이것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러면 맥시멈 값은 15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미니멈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미니멈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NA 합집합 B는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가 되겠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몇 개가 나오죠? 25개. 얘가 몇 개가 나오죠? 15개. 그럼 얘네들을 더했을 때 뭐가 돼? 40개예요. 그런데 A와 B를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도 있지만, 맞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A교 B가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빼면 몇 개 나와? 30개지. 그러면 이 테두리에 몇 개가 있다는 거야?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림상으로 얘네들이 더 이렇게 벌어져서 교집합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줄어들겠어? 얘가 줄어들겠지. 선생님, 그러면요, A와 B를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소값은 누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더 이상 줄어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최소값이 누가 되는 거야? 5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2개 더하면 누구? 답이 20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